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해외 동포들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자 F4 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마다 F4 비자 받는 법 이런 거 영상은 계속 올려드리는데 또 2024년도 됐으니까 2024년도 개정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정판이라고 해봤자 바뀐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근데 옛날 영상 찾기 힘드신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F4 비자가 뭔지 또 처음 접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F4 비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F4 비자는 뭐냐? 한국 국민이었던 사람, 그러니까 동포라고죠. 예, 해외 동포였던 사람들한테 주는 특별한 비자입니다. 자, 이 비자는 한국인이었던 사람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영주권자인데 F4 비자 받을 수 있나요? 예, 영주권자는 그냥 한국인이에요. 예, 비자 받을 필요 없습니다. 영주권자는 언제든지 한국 들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시민권자 혹은 캐나다 시민권자 혹은 다른 나라의 시민권자 이런 분들만 받을 수 있는 게 F4 비자예요. 중개 시민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이 F4 비자를 받으면 뭐가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F4 비자를 받으면 한국에서 거의 한국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을 받아요. 예, 그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오래 장기 체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F4 비자도 기간이 있어요. 예, 5년짜리 비자에다가 복수 비자예요.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2년마다 또 체류 연장 또 신고도 해야 되긴 하지만 한국에 원하면 예, 한 5년까지 또 있고 또 신청하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적어도 예, 미국 시민권으로 한국 가면 90일밖에 못 있기 때문에 90일 이상 한국에 있고 싶으신 분들은 F4 비자 받으면 좋죠. 자, 그래서 F4 비자에 많은 분들이 헷갈리신 게 뭐냐면 F4 비자는 한국인이었던 사람 혹은 미국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부모 중에 한 명이 한국인이었던 사람 혹은 조부모가 한국인이었던 사람, 한국인의 핏줄이 있었던 사람은 한국 국민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F4 비자를 줍니다. 자, 그래서 F4 비자 제일 헷갈리는 거. 저희 남편이 외국인인데 저희 아내가 외국인인데 F4 비자 신청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한국인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자, 한국에 계신 분들 연변족, 예, 조선족, 예, 여기 분들은 부모가 한국분이었던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예, 이런 분들은 F4 비자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태국에서 오신 태국인, 필리핀인,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예, 이런 분들은 못 받아요. 그다음에 중국인들도 원래 선천적 중국인들 못 받아요. 자, 그래서 F4 비자는 한국인들을 위한 특별한 비자입니다. 자, 근데 F4 비자를 뭐하러 받나요? 예, 우선 이게 있어요. 예,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 시민권자니까 한국 가면 석 달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여행 비자로는. 자, 그럼 비자런이라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비자런은 90일이 되기 전에 이웃 국가를 갔다 와서 한국 와서 다시 또 90일 비자를 받는 겁니다. 이게 뭐 하라 마라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이게 계속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1년이고 2년이고 한국에 살면 이게 의도적으로 이제 파악이 되면 입국 거부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한두 번 정도는 문제가 없다고 뭐 많이들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한국 들렸다가 한 석 달 조금 되기 전에 일본 갔다 오시든 아니면 뭐 동남아 갔다 오시든 예, 갔다 오신 다음에 다시 또 있으면 또 6개월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한국을 가보면 한국이 외국인들한테 제일 불편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여행 인프라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한국은 얼마나 깝깝한 나라냐 하면 제가 한국 갖고 전화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여권 들이밀고 임시 프리페이드 폰이라고 그러죠. 예, 선불폰을 해야 됩니다. 왜 한국에 주민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못 해요. 자, 그리고 이제 한국에 이제 어디 네이버 같은 데라든가 어디 가입을 하려고 그러면 주민등록증 번호가 있어야 됩니다. 예, 없어서 못 해요. 가입을 못 해요. 자, 그래서 한국에서 여러 가지 앱을 사용하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본인 실명 확인 절차를 해야 됩니다. 못 해요. 자, 한국에서 은행을 오픈하려고 합니다. 예, 오픈해 주는 경우 간혹가다 있긴 하는데 못 해요. 오픈이라도 하루에 돈을 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한국에다가 돈을 가져갖고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뭐 몇 달 동안 있으면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돈을 다 맨날 현찰 들고 다녀요? 예,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은행에 넣어놓고 쓰면 좋은데 은행 오픈도 못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전화기가 안 되죠. 예, 공중 와이파이를 쓰고 싶어요. 예, 역 같은 데 근처 갖고 보면 무료 와이파이라고 있어요. 무료 와이파이를 쓰려고 딱 보잖아요. 저는 한국에 이동통신사가 없어서 무료 와이파이를 쓰려고 하는데 무료 와이파이를 쓰려면 이동통신사 전화번호를 집어넣으래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예, 이동통신사가 없으니까 와이파이를 쓰고 싶은 건데 아니 한국에 있는 이동통신사 있으면 제가 와이파이를 안 써도 되잖아요. 그냥 전화기 있는 거 써도 되는데 그 사람한테만 주는 혜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 오면 공짜로 와이파이 쓰는데도 힘들다는 거예요. 어디 카페 같은 데 가면 있긴 있죠. 예, 근데 공공장소에서 이런 와이파이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나라들은 그런 게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가서 몇 달 동안 있는다 그러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F4 비자를
이제 좀 받으려고 신청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원래 작년에도 하려고 했는데 뭐 작년에는 뭐 제가 짧게 가 있었기 때문에 F4 비자를 좀 신청 안 했는데 F4 비자를 신청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비용이 뭐 어느 정도 들어가겠지만 행정사 시켜서 아마 한국에서 물어보니까 한 미국 돈은 한 500불에서부터 한 800불 정도? 예, 이 정도 돈이 들어갈 것 같은데 뭐 행정사 안 하고 해도 되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영사관을 갔어요. LA에 있는 영사관을 갔는데 되게 친절하게 다 프로세스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F4 비자는 아직 신청을 안 했어요. 왜냐면 한국에 아직 나갈 계획이 없어 갖고 안 했는데 뭐 나중에 할 때 또 그 영상 올려 드리겠지만 F4 비자는 복수 국적 신청하는 거와는 다르게 복수 국적은 한국 가서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F4 비자는 여기 영사관에서 신청해서 비자를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F4 비자 받는 방법 오늘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 자, F4 비자를 갖다가 받는데 남성분들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38살, 만으로 이제 38살, 그러니까 37이죠. 예. 그때까지는 병역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군대를 안 가신 분들 있죠. 예. 안 가신 분들은 한국 가시면 군대를 가셔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F4 비자를 못 받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38살이 넘고 나서 F4 비자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뭐 한 24살 때 왔어요. 예. 한국에서 군대 다 제대하고 왔습니다. 예. 장병 전역하고 왔어요. 예. 그런 분들은 한국에서 뭐 대한민국의 떳떳한 예, 장병이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나중에 F4 비자 신청해도 괜찮아요. 왜? 병역 의무 다 했으니까. 예. 그런 분들은 가능합니다. 자,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성분들은 상관이 없죠. 예. 그래서 F4 비자는 뭐 65세 나이 제한도 없어요. 예. 그래서 F4 비자는 그렇게 신청해 놓으면 한국을 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유승준이 F4 비자를 갖고 한국에 가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F4 비자는 뭐가 다르냐? 한국 가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왜? 한국에서 1년도 살 수 있고 2년도 살 수 있는 게 F4 비자인데 1년, 2년 동안 맨날 손가락 받고 살 수 없잖아요. 한국에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그 대신 뭐냐면 단순 노무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단순한 일. 이게 왜냐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제 생각인데 예, 연변 쪽에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F4 비자 받아갖고 사회에서 좀 단순한 일을 해갖고 그 일자리가 많이 뺏기니까 그게 사회적 문제되니까 없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뭐 사실 기준이 좀 애매모호해요. 예, 근데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다르죠. 여러분이 여행 비자로 한국 가서 이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돼요. 여러분이 여행 비자로 90일 동안 한국 왔고 돈을 벌었다. 그럼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F4 비자를 받으면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유승준, 예, 스티브 유 씨가 38이 되자마자 병역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F4 비자를 신청했죠. 그랬다가 몇 번 뻥 하고 걷어차이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또 소송까지 걸어갔고 예, 뭐 위헌이다 아니다 뭐 요거까지 받았는데 어쨌거나 뭐 입국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F4 비자를 하면 이제 뭐 사실 한국 국적만 없다 뿐이지 뭐 한국인하고 똑같이 취급받는다. 그리고 뭐가 좋냐? F4 비자를 받으면 한국에서 거소증을 신청할 수 있어요. 거소증은 이제 외국인 등록증이라고 얘기도 하고 있는데 예, 외국인 등록증 받으면 거기에 주민등록 번호 같은 걸 줘요. 근데 그 번호가 주민등록 번호를 대처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번호가 있다는 얘기는 뭐죠? 예. 여러분이 한국에 있는 포털 사이트 다 가입할 수 있고요. 한국에 있는 각종 앱 다운받을 때 본인 실명 확인 다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한국에서 은행 오픈할 수 있고 여러분이 이름으로 한국에서 핸드폰, 예, 셀러폰도 개통할 수가 있고 다 모든 혜택이 한국이랑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듯합니다. 저는 솔직히 그것 때문에 거소증 받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에다가 제가 이제 뭐 외국인 등록증 이거 받아놓으면 한국에다가 은행 어카운트도 오픈할 수 있으니까 은행도 오픈해 놓으면 뭐 좋잖아요. 예, 한국에다 돈 집어넣고 뭐 미국에서 한국 갈 때 굳이 돈 들고 갈 필요도 없고 한국에서 돈 필요하면 꺼내 쓰면 되고 한국에서 핸드폰도 하나 신청해 놓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또 앱 같은 거 이용해서 택시도 앱으로 부르고 예,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다음에 한국에서 카드에다 교통카드 같이 붙어 있는 거 그거 신청해서 그냥 매번 그 충전해야 되는 교통카드 예, 그거 쓰지 않고 그냥 내 크레딧 카드 삑삑 긁었으면 거기서 교통비 쫙쫙 빠져나가고 얼마나 편합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F4 비자를 좀 신청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F4 비자 신청하는 방법은 뭐 간단해요. 예, 여기 영사관 가시면 잘 도와줍니다. 진짜 친절하게 잘 도와줘요. 진짜 제가 영사관 가서 느낀 게 야, 한국이 진짜 친절도가 참 높아졌다. 예. 확실히 한국에서 느끼는 것처럼 친절도가 미국에 일하는 공무원들 답답하죠. 일하는 건 느려 터져요. 답답해요. 예, 짜증납니다. 예, 근데 뭐 한국 분들은 확실히 일을 잘합니다. 자,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나온 내용을 딱 그대로 읽어 드릴 겁니다. 자, 대상은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동포입니다. 자, 그래서 영주권자 안 됩니다. 영주권자는 외국 국적이 없기 때문에 한국 국적만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자, 동포인데 이제 동포란 얘기는
부모 중에 한 분이라도 한국 사람 혹은 조부모 중에서 한 분이라도 한국이었던 사람, 한국 국적이 있었던 사람, 이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효기간, 치료기간은 5년 동안 유효한 복수 비자로 최대 2년 동안 치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F4 비자를 받으면 한국에서 단순 노무 행위를 하면 안 되고요. 사행 행위, 그다음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 그러니까 나쁜 짓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쁜 짓 하면 다 쫓아나겠죠. 예.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좀 문제가 된다. 예, 그러면 이거 갖다 취소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뭐 필요한 뭐 수수료, 뭐 내용 같은 거는 쭉 읽어 드리겠지만 영사관 가면 거기서 다 얘기해 줍니다. 예. 여권 원본. 여러분 이제 미국 시민권이면 미국 시민권 여권 원본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비자 발급 신청서. 야, 이거는 뭐 여기 사이트 가서 다운로드 받아 미리 적어도 되는데 그냥 가서 거기서 물어보면서 적어도 됩니다. 예. 그리고 컬러 사진. 예. 컬러 사진은 찍어 가면 돼요. 예. 3.5cm, 4.5cm짜리 한국식 여권 사진 아니면 미국 여권용 이제 그러니까 2인치, 2인치짜리 사이즈. 예, 요거는 그 또 영사관 근처에 사진 찍는 데 있어요. 근데 거기서 찍으면 좀 비싸요. 그러니까 미리 가져가면 좀 쌉니다. 저도 저번에 갔더니 그 자리에서 사진 찍으니까 좀 비싸게 받더라고요. 예, 그리고 국적 상실 신고가 안 된 사람 국적 상실 신고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먼저 해야 돼요. 저는 먼저 번에 갔을 때 국적 상실 신고만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그거 한 두어 달, 한 석 달 걸리더라고요. 예, 국적 상실 신고를 해놓고 그거 신고하면서 동시에 F4 비자도 같이 신청은 가능합니다. 자, 근데 저는 그때 바로 F4 비자가 필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F4 비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1년 뒤에 한국 갈 건데 지금 신청하면 앞으로 4년밖에 못 쓰겠죠. 그래서 저는 그때 국적 상실 신고까지만 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 시민권 증서 원본 및 사본. 예, 그래서 원본 하나 가져가시고 사본 카피해서 가져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원본은 그냥 사본이랑 대조해 보고 예, 원본 맞나? 여기 원본을 갖다가 카피한 게 맞냐? 이것만 확인해 보고 그냥 이렇게 돌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병역 이행. 예, 이 병역 이행이 안 된 분들은 이게 안 될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병역을 한국에서 이행한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증거를 자료를 가져가시면 F4 비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주권자 뭐 이런 분들로 해갖고 이제 뭐 부모 밑으로 쭉 있었던 분들 중에서 미국에서 17년 이상 살았다 뭐 이런 같은 거는 좀 병역 의무 해당자인데 이게 면제가 아니라 미뤄지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미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38살까지 병역을 미뤄주는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 쭉 살았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이건 뭐 보편적인 사람들은 좀 필요 없으니까 예,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범죄 경력 증명서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FBI에서 보장하는 Identify History Summary Checks라고 범죄를 미국에서 강력 범죄를 저질렀냐 안 저질렀냐. 예, 미국에서 나쁜 놈을 한국에 데리고 오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출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이거를 인정해 주는 것 갖다가 아포스티유라고 합니다. 아포스티유를 갖다가 주정부 아포스티유가 있고 미국 국무부 아포스티유가 있는데 미국 국무부 아포스티유를 받아와야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서류 접수하기 6개월 전 것만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신청하는데 6개월 전에 받았던 것만 인정해 주지 1년 전에 받았던 건 인정 안 해줍니다. 새로 또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밑에다가 댓글란에다가 아포스티유 받는 곳 링크는 올려드릴게요. 예, 이거는 미국 국무부에 가서 본인이 범죄 기록이 없다는 거 갖다가 증명해달라. 그래서 그거 갖다가 그러니까 국가가 다 인정해주는 아포스티유를 만들어 달라라고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미국 같은 경우 미국, 그다음에 캐나다면 캐나다, 또 다른 나라면 다른 나라 아포스티유가 필요합니다. 자, 근데 이게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누가 필요 없냐? 60세 이상인 분들. 예. 60세 이상인 분들은 예전에 뭐 진짜 뭐 미국에서 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었다. 그래서 그게 있다 하더라도 65세 이상이 뭐 이제 연세가 많으니까 이제 범죄를 또 저지른다 이런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60세 이상인 사람은 상관없고요. 13세 미만인 미성년자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국가 유공자나 독립 유공자의 가족 이분들은 특별 면제 대상입니다. 자, 그다음에 특별 공로를 받은 분들, 국익 증진을 했던 동포들, 이런 거 같은 게 있으면 이런 분들은 그냥 면제입니다. 보편적인 생각을 하시면 13세 이상하고 60세 이하인 분들은 아포스티유를 꼭 받아야 되는데 제일 힘들어하신 게 이 아포스티유 받는 겁니다. 아포스티유를 받는 건데 그게 사실 뭐 미국 웹사이트에서 이제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요건 뭐 차곡차곡 한 편 별로 힘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수수료는 이제 45불에서부터 이제 복수 그래갖고 다른 나라는 이제 90불까지 차이가 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45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처리 기간은 한 2주 정도 이렇게 걸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국적 상실 신고를 동시에
신고하고 접수할 때는 한 3주 정도 걸릴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그래서 F4 비자를 받으면 미국에서 F4 비자를 받고 한국 나가시면 한국 가서 90일 있다가 비자런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 한국에서 뭐 6개월도 있을 수 있고 1년도 있을 수 있고 또 한국 가서 거소증을 이건 또 다른 겁니다. 거소증은 한국의 출입국 사무소에 가서 갖고 하셔야 됩니다. 출입국 사무실은 어디 있을까요? 예, 서울만 하더라도 7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주소 알려드린 거 의미 없겠죠? 예, 국번 없이 1345 집 전화도 되고요. 그다음에 휴대폰도 됩니다. 뭐 누구 친척 거 빌리세요. 아는 사람 거 빌리시던가 아니면 그냥 전화로 거시던가 아니면 호텔에 가시면 호텔에서 전화번호 누르시면 됩니다. 1345. 그래서 거소증을 신청하시면 되는데 거소증은 거소란 말 뜻이 뭡니까? 예, 어디 거주하고 있는 거를 갖다 증명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거소증이 있으려면 한국에서 어디 묵고 있는 주소가 있어야 돼요. 주소지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거소증을 신청하려면 본인이 누구 친구네 집이든 아니면 방을 하나 얻든 어쨌든 간에 거소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방을 얻으면 방 계약서가 있어야 돼요. 본인 이름으로 된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친구 집에 있다 혹은 친척 집에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집에 살고 있다는 그 집 주인의 또 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또 거소증 받는 데 가면 알아봐 주실 거예요. 그러면 거소증을 받으면 그때는 이제 한국의 주민등록증 비슷한 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좀 앞뒤가 바뀐 게 뭐냐면 그냥 외국인이 주민등록증 없잖아요. 그러면 한국 가서 어디 방 얻기가 쉽지 않아요. 예, 부동산 같은 데서 뭐 계약해주고 그럴 때는 주민등록번호 뭐 이런 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솔직히 이게 힘들어요. 힘든데 그냥 그러면 에어비앤비 이런 거 같은 거밖에 못 빌려요. 근데 에어비앤비 이런 거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친척이었고 혹은 아는 사람이었고 그러면 방 빌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상황을 잘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제 또 거소증이 있다 하더라도 거소증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한국에 보통 은행에 가도요 거소증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많은 경우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거소증을 받고 외국인 등록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은행 가서 저 은행 어카운트 은행 구좌 오픈하러 왔는데요. 그러면 주민등록번호 주세요. 그러면 주민등록증 대신 그거 내면 이거 뭐예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설명을 드려야 돼요. 예. 그래서 지방 같은 데는 뭐 더더욱 모를 수도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뭐 집을 하나 사거나 혹은 뭐 전세를 하거나 혹은 뭐 한 5천에 뭐 월 100만 원짜리 뭐 집을 얻거나 예, 이럴 때도 거소증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또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본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미국에서 우리는 뭐 미국에 사니까 영주권, 시민권 이런 게 많이 익숙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영주권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 사람들도 수두룩해요. 백인들은 왜 본 적이 없으니까. 백인들은 심지어 여권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 사람들도 수두룩해요. 미국 바깥에 안 나간 사람들은 여권도 없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거 같은 거 좀 생각해 보시면 좀 좋을 듯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좀 오래 계신다. 자, 그러면 이제 거소증을 받아놓는 게 좋아요. 근데 거소증은 말 그대로 거주지가 있어야지 받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거소증이 필요합니다. 자, 거소증은 뭐냐면 당신이 어디 사는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알고 있어야지 만약에 그 거소증 번호를 대고 무슨 문제를 치거나 무슨 사기 치면 당신이 어디 사는지 거기서부터 추적이 갈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한국은 예전에 이제 주민등록증 그러면 이제 동사무소, 면사무소 이제 이런 사무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주소지 옮길 때마다 그걸 다 업데이트 시켜줬죠. 근데 미국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 좀 오래 사시다 분들 보신 분들은 이런 게 익숙치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 뭐가 있냐면 소셜이란 게 있어요. 소셜이 사실 여러분의 주소지를 다 아는 거예요. 왜? 미국에서는 크레딧 없으면 살기 되게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어디 가서 뭐 하나 신청하려도 소셜 넘버 달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어디 가서 크레딧 카드도 소셜 넘버 달라고 그러죠. 뭐 차 살려도 소셜 넘버 달라고 그러죠. 뭐 심지어 어느 지역은 뭐 전기 신청하는데 소셜 넘버 달라고 그러죠. 자, 그러니까 소셜 넘버 주면 주소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주소가.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소셜 넘버만 확인해 봐도 주소지를 찾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뭐 소셜 넘버 안 쓰면 주소지 못 찾겠죠. 뭐 그거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범죄자가 뭐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놓고 그 업데이트를 안 해놓으면 한국도 못 찾긴 하지만 그래도 주소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은 한국에 이제 소셜 넘버라는 게 따로 없죠. 한국은 주민등록증이 다 모든 걸 다 같이 하기 때문에 이 거소증 번호라는 건 여러분의 주소지도 같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거소증 신청은 꼭 여러분의 주소지가 있어야지 가능하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2024년도 또 F4 비자 받는 방법 조금 좀 설명드렸는데 F4 비자는 제가 아마 한두 달 내로 제가 다시 한번 뭐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한국에 잠깐 나가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F4 비자를 신청해서 나갈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F4 비자를 신청해서 나가게 된다. 그러면 제가 그때는 뭐 전 과정을 뭐 직접 찍어서 만약에 영사관에서 찍는 게 허락이 된다 그러면 직접 찍어서 하고요. 뭐 허락이 안 된다 그러면 제가 뭐 제 서류 중간중간에 중요한 내용만 다 모자이크 처리해서
하나하나 또박또박 다 또 알려드린 영상도 올려드릴 테니까 자 오늘 내용도 또 유익하시다 또 생각하시고 항상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고 많은 정보 듣고 싶고 또 미국 뉴스에 대해서 알고 싶고 난 미국에 살고 있는데 혹은 한국에 살고 있지만 미국에 있는 가족들의 이제 좀 안위가 궁금하고 또 미국이 어떤지 궁금하고 예, 이런 분들은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 예, 구독하신 분들 또 구독하시면 풀립니다. 알람 설정 해놓으시고 여러분이 좋아요 버튼 많이 누르시면 그 좋아요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게 예, 유튜브가 알고리즘으로 이 영상을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럼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F4 비자 신청하는 거, 그다음에 또 복수 국적 신청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또 좋아요 버튼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